네, 안녕하세요. 증권맨입니다. 금요일날 코스피는 1.35% 상승, 코스닥은 1.93%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단순히 이제 이틀 정도 상승을 했다는 것에 조금 더 의미를 부여할 수 있었던 점은 이때 당시에 그렇게도 미국 증시는 어느 정도 조정 후에 반등이 나오는데 우리 증시가 힘이 없었던 이유는 결국에는 외국인들의 뭐 선물 포지션이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옵션 만기일이 어, 다가오면서 바로 좀 포지션을 상방으로 가지고 가는 모습이었고요. 어쨌든 옵션 만기일 날 만들어낸 뭐 이런 시가 저가에 굉장히 예쁜 양봉이었기 때문에 조금 더 의미를 둘 수 있겠다라고 좀 보고 있고, 그 다음에 조금 더 중요한 점은 우리 증시가 이제 금요일까지 이틀 정도 상승을 하고 이제 미 국채 금리가 다시 좀 발작을 일으키면서 미 선물이 굉장히 안 좋았었습니다. 근데 미국 본장에서 이제는 그렇게 국채 금리의 영향을 받지 않는 모습을 보이면서 생각보다 뭐 양호하게 마감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점이 조금 더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다. 그리고 예전에 뭐 방송에서도 제가 한번 언급을 드렸었지만 이제 금리가 이제 터닝하는 순간, 이렇게 하락 곡선을 그리다가 금리가 이제 상승 기조로 바꿀 때 있잖아요. 이때 이제, 시장에서 잠시, 그러니까 금리가 저금리를 유지하다가, 상승 곡선으로 변할 때, 이때 시장이 잠시, 주춤하거나 이제 조정세를 들어가는 경우는 있지만 결국은 어떤 일시적인 조정 후에 그 후로는 이제 금리의 상승과 크게 그렇게 무관하게 시장은 항상 제 갈 길을 갔다라고 역사적인 어떤 패턴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번에도 그냥 어떤 우려 로 인한 시장 참여자들의 그냥 일시적인 어떤 뭐 조정 후에 제 갈 길을 가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됩니다. 일단 뭐 또 이틀 지나고 나니까 시장에 대해서 뭐 별 생각이 들지 않지만 이때만 해도 사실은 상당히 좀 공포스러울 수 있는 또 자리들이었고, 추세적으로 꺾이게 되면 굉장히 또 생각하기 싫은 조정도 연출이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면서 조금 두려움을 가질 수 있는 자리였는데, 일단 저는 사실 뭐 1월, 2월 계속해서 뭐큰 조정보다는 다시 한번 상승 흐름으로 간다 쪽으로 방송 통해서 참 여러 번 또 말씀을 드렸었는데, 결국 이제 이런 식으로 생각보다 더 조금 더 추가 조정이 나오니까 저도 이제 방송에서는 뭐 당연히 아직까지는 상승 여력이 남아 있다라고 보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상승할 거니까 주식 뭐 100% 비중으로 그냥 뭐 무한 홀딩 이렇게 할 수는 없죠. 이제 물론 이제 중장기 투자자들, 특히 이제 뭐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이야 뭐 중간중간에 그냥 포트 조정만 좀 해시고 이런 어떤 조정에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되시겠지만, 제 방송 보시는 분들도 그렇고 대부분이 이제 뭐 단기 스윙 위주로 좀 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이번 이제 이 조정에서 주식을 내가 100%풀 비중으로 이거를 혹시라도 버텨내서 다행히 장이 올라와서 다시 이렇게 상승으로 바뀌어서 이제 물려있던 거 뭐 번탈하거나 조금 수익 보고 나오거나 이러실 수 있겠죠. 근데 저는 솔직히 그런 식으로 리스크 관리 비중 조절 안 하시는 분들은 결국에는 깨집니다. 이 시장이라는 게 영원히 상승장을 유지를 하지는 않잖아요. 언젠가는 꺾일 거고, 그 꺾일 때, 그러니까 코로나 폭락장 이후로 지금까지는 계속해서 조정 때 견디면 뭐 리스크 관리 비중 조절 안 하고 견디면 올라줬고, 견디면 올라줬고, 견디면 올라줬고, 아직까지는 모릅니다만은 혹시라도 이번에 조정에도 이악 물고 버텼더니 올랐어, 뭐 이렇게 또 생각하시면서 이 다음 조정에도 또 버티고 이 다음 조정에도 또 버틸 겁니다. 왜냐면 몸이 기억을 하잖아요. 머리가 기억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괜히 리스크 관리 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시장이 또 언제 그랬냐는 듯이 이틀 동안 이렇게 오르니까. 근데 분명히 저는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영원한 하락장도 없지만은 영원한 상승장도 없습니다. 언젠가는 꺾일 거고, 리스크 관리 비중 조절 안 하는 습관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계시다가는, 그 꺾이는 하락장에서 언젠가는 굉장히 크게 다치실 겁니다. 그래서, 저는 뭐, 예전에 그런 말씀도 드린 적 있죠. 이 손절이라는 것을 손절하고 올라갈 걸 알면서도 손절을 하는 경우가 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지금 같은 이제 상승장에서 내가 자꾸 하락장에는 손절을 오히려 곧잘 하세요. 장이 안 좋을 때는. 근데 그렇게 좀 잘 드러났던 습관들이 꼭 이런 상승장, 대세 상승기에서 손절하고 자꾸 날아가는 것들을 많이 보니까 손절보다는 홀딩 쪽으로 이제 좀 포지션 습관을 좀 들이시게 되고, 그런 것들이 몸에 배어서 결국에는 나중에 장이 안 좋아지고 있음을 내가 머리로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습관이 이제는 들어버렸기 때문에 손절과 대응을 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까지 벌어질 수 있습니다. 분명 말씀드리고 제가 참 말씀드렸지만, 주식에서 이 손절, 적절한 대응, 아닌 것 같으면 본탈도 하고 약손절도 치고, 이런 손절과 대응이 안 되시면 감히 말씀드립니다. 주식으로 영원히 돈을 벌지 못하실 겁니다. 영원히. 뭐, 워렌 버핏이 뭐 10년 뭐 이상씩 투자할 기업에만 뭐 투자하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말은 하지만 사실은 되게 원론적인 이야기고요. 워런 버핏도 이번에 코로나 이제 팬데믹 사태를 겪으면서 가지고 있던 뭐 보잉이랑 비롯해서 항공주랑 다 손절치고요. 포트를 뭐 화이자 비롯해가지고 코로나 관련주로 갔다가 코로나 팬데믹이 생각보다는 좀 빨리 백신이 나오면서 좀 수그러들 걸로 보이니까 화이자랑 해가지고 다시 손절치고 다시 경기민감주로 갈아탔거든요. 그러니까 뭐 아무리 장기 투자를 한다고 사놓고 이 종목이 분명히 나에게 아니라고 말을 해주는데도 불구하고 무조건 존버하고 무조건 10년 투자하고 이러는 거는 아닙니다. 워렌 버핏도 손절도 하고 포트폴리오 교체도 하고 그때 흐름에 맞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야, 뭐 사놓고 무조건 그냥 가지고 있으면 언젠간 오른다 이런 마인드로 하시면 영원히 정말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주식으로 그냥 영원히 고통받는 주식 투자가 될 거라고 감히 말씀드립니다. 오늘 시장에 대한 이야기가 좀 길었네요. 주말 동안 있었던 뉴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비트코인이 또 다시 7천만 원을 돌파를 하면서 아마 월요일날 가장 오전장에 주목해야 될 관련주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주말 동안에 나왔던 뉴스 중에는 가장 좀 재료로 연결될 가능성이 또 크고요. 어찌됐건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식으로 그냥 계속해서 올랐다 내렸다 올랐다 내렸다 하면서 가는 게 뭐 주식이기도 하고 뭐 어떤 비트코인이기도 하고 그런 것이죠. 그래서 올라갈 때는 환호했다가 뭐 조금만 또 떨어지면은 이번에 이전에 조정 때 한 20% 넘게 조정 나왔었나요? 뭐 거의 뭐 비트코인 휴지되는 것처럼 또 했다가 어느새 또 오르고 이러면서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조정 때 사고 오를 때 팔고 이렇게 좀 매매를 해주셔야 되겠죠. 저는 이제 비트코인을 안 하는데 정말로 뭐 흔히 장난스럽게 얘기했던 1억 간다라는 게 이제는 정말 코앞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요것도 이제 저번에 한번 언급드렸던 건데 어찌됐건 주식도 그렇고요. 비트코인도 그렇고 뭐 이제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가치 상투를 만들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제 주식 시장도 이번에 조정 거치고 한 번 정도 상승 흐름이 더 나오면서 이제 오버슈팅이 나오면 요때가 아마 저는 마지막 상승 파동일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 파동 후에 뭐 막 이렇게 급락 폭락이 나온다는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요. 이 어떤 상승장의 마지막 파동일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요때는 좀 보수적으로 좀 정리를 하고 이 다음 흐름을 많이 지켜볼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비트코인도 아마 이제 주식이 고점을 만들면서 비트코인도 같이 어떤 최고점 뭐 정말 1억 갈 수도 있는 거죠. 찍고
어떤 자산들의 어떤 버블이 조금 이제 빠지는 과정. 네, 그렇게 좀 버블이 같이 동시에 이렇게 형성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마 뭐 일단 비덴트가 대장으로 보시면 될 거고요. 요렇게 박스권을 넘겨놨는데 여기서 제대로 좀 시세를 내고 죽어야 되는 모양인데, 이때 당시에 이제 비트코인이 가격이 조정이 있었죠. 그러면서 이제 조정 구간으로 들어갔다가 이번에 다시 올라왔고, 아마 여기서 만약에 오버슈팅 한 번 정도 나오면 요때는 단기적으로 고점이 한번 형성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고 있고, 아마 갭이 좀 많이 떠서 시작을 하지 않을까요? 얘도 근데 이렇게 또 넘어주면 가격 자체가 굉장히 또 이 윗공간으로 많이 열려버려서, 어찌됐건 비트코인이 가격이 뭐 계속해서 뭐 상승과 조정을 거치면서 가게 되면 얘도 같이 뭐 상승과 조정을 거치면서 같이 그 흐름을 같이 가지고 가겠죠. 아무튼 뭐 지속적으로 공략 가능한 그런 테마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뭐 목요일 금요일 가장 핫했던 것은 뭐 이제 쿠팡이고요. 쿠팡이 나스닥 이제 상장했다가 이제 조금 이제 조정받고 있는 상황이고, 이 쿠팡의 어떤 이 뜨거운 바람이 이제 마켓컬리 쪽으로 넘어갔습니다. 여기 지금 마켓컬리 지금 대표님이 예전에 그 JP모건 출신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또 상장에 대해서는 또 그 로직을 잘 아실 테니까 뭐 또 유리할 수 있는 점이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는 보고 있는데, 또 이제 일각에서는 마켓컬리가 나스닥 상장할 수 있는 뭐 요건으로는 좀 지금으로선 많이 좀 부족하고 모자란다 이렇게 보는 평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 분위기로서는 그런 거 제껴두고 그냥 강력하게 지금 테마가 형성이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일단 마켓컬리 대장주로는 흥국 FMB가 굉장히 좀 좋아 보이고요. 요렇게 얘도 이렇게 전고점을 넘겨주는 상한가들이 항상 좋다고 말씀을 좀 드렸었죠. 그리고 관련주들 굉장히 많습니다. KC피드 그러니까 흥국 FMB가 대장이고요. 그다음에 KC피드, ECS, 미래에셋 벤처투자, 뭐 DSC 인베스트먼트, 태경케미칼, SK네트웍스, 팜스코, 세하, 우양 이런 순으로 좀 관련주들이 있고요. 일단은 그래도 매물대가 좀, 그러니까 시세를 넘겨주면 매물대가 좀 가벼운 종목들이 항상 시세를 더 잘 내고 주가가 좀 가볍게 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제 요런 종목들은 좀 이제 피해주거나 확실히 뭐 대장주로 올라서거나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여줄 때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이제 시세 한번 내고 역배열권에서 올라오는 애들은 대장으로 치고 나가긴 좀 힘들 가능성이 높겠죠.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미래에셋 벤처투자나 KC피드 이런 종목들 좋아 보이고요. 당연히 뭐 이제 대장 공략을 하실 때는 대장주 흥국 FMB로 보시는 거고, 테마가 이제 지속성이 더 강하게 이어지게 되면 순환매가 돌 수 있기 때문에, 순환매가 이제 이런 종목들이 갑자기 흥국 FMB 좀 쉴 때 조정받을 때 대장으로 치고 나오는지 이런 부분들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쿠팡 관련주들도 이제 뭐 동방이나 이런 애들이 시세를 워낙 좀 많이 내고 관심이 좀 많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한국전자홀딩스가 이제 대장으로 좀 치고 나가는 모습입니다. 서울식품도 이거 보면은 조금 수상하긴 합니다. 여기서 이렇게 여기서 지금 흐름을 위아래로 변동성만 가져가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여기서 요 박스권을 돌파해주는 상승 흐름이 한 번 더 연출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쿠팡 관련주는 한국전자홀딩스랑 서울식품 정도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동방이랑 KCTC 얘네들은 앞전에서 이제 시세를 좀 많이 내고 뭔가 좀 이제는
쿠팡 관련주로 시세를 혹시라도 이렇게 이제 잃어버릴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얘네는 흐름을 다시 만드는 거를 보고 확인하고 접근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깰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얘네보다는 새롭게 좀 탄력 있게 형성된 새로운 종목들로 차라리 하시는 게 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앞서서 시세를 좀 냈던 쿠팡 관련주들은 이런 식으로 가다가 이제 좀 탄력을 잃어버릴 가능성도 크거든요. 쇼박스는 예전에도 아무튼 여러 번 말씀드렸었지만 물론 쿠팡 관련주이기도 하지만 굳이 쿠팡 테마가 아니더라도 이제 뭐 이제 백신 접종이랑 같이 좀 뭐 사회적 거리두기도 뭔가 좀 계속해서 완화되고 이러면서 이제 분위기가 좀 많이 풀리면 영화관 관련주들로 봤어도 괜찮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행 관련주들이랑은 시세를 꽤 좀 냈는데 뭐 영화관 관련주들 쇼박스 있고 뭐 CJ, CGV 이런 종목들 보면 아직 그렇게 시세를 내고 있는 단계는 아니어서요. 쿠팡 관련주가 아니어도 지속적으로 우상할 가능성은 있기 때문에 쇼박스는 괜찮다. 인터파크는 이제 조금 위험할 수 있는 자리죠. 이 구간 안에서 시세를 많이 내고 요렇게 이제 추세가 툭 하고 꺾여버릴 수 있는 자리입니다. 물론 여기서 이런 식으로 요렇게 더 이어갈 수도 있고요. 이렇게 유지하면서 박스권으로. 그 다음에 어찌됐건 지금 나스닥 상장 테마들이 굉장히 좀 뜨겁기 때문에 지금 동남아의 우버라고 불리우는 그랩이 스펙 합병으로 뉴욕 증시 상장 추진하고 있는데 여기 이제 투자한 게 스틱 인베스트먼트거든요. 근데 자회사로 갖고 있죠, DPC가. 뭐 재료는 이미 한번 이때 이제 노출이 되어져서 올라왔는데 약간 좀 개인적으로 이 매물대를 돌파하는 과정 안에 있다라는 느낌도 조금 들어서 지켜볼 필요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얘도 워낙 예전에 이제 끼가 있었던 종목이고 이거랑 이제 연결해서 하나 말씀드릴 부분이 항상 이 테마라는 것은 계속해서 파동을 가져가려면 이 테마를 형성했던 재료가 같은 강도의 재료로는 한 번 더 파동을 만들어내기가 힘듭니다. 이 재료가 업그레이드 돼줘야 되거든요. 근데 이 정도 재료면은 업그레이드도 가능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예전에 뭐 이제 BTS가 단순히 해외에서 성공적인 아티스트로 발돋움하고 뭐 그래미 시상식 같은 데서 공연도 하고 뭐 앨범도 많이 팔리고 이런 걸로 이제 한번 굉장히 붐을 한번 일으켰고 그 다음이 이제 빅히트 상장으로 시세를 한번 냈다라고 하면 이거는 진짜 정말 뭐 대한민국을 떠나가지고 전 세계 팝 역사에 한 획을 그을 수도 있는 부분이라서 정말 혹시라도 BTS가 야 이거 수상을 하면 예전에 기생충이 골든글러브를 수상을 했을 때 테마가 굉장히 강력하게 형성이 됐었잖아요. 이런 느낌도 요런 거에 대해서도 고려를 충분히 해볼 만한 그런 재료다. 물론 시상을 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DPC도 뭐 나름대로 재료가 지금 두 가지 있기 때문에 나쁘지 않고요. 그리고 최근에 보면은 엔터 관련주들이 굉장히 좀 분위기도 좋고 차트들도 다 좀 괜찮습니다. 그래서 초록뱀도 나쁘지 않습니다. 흐름이 여기서 이렇게 수렴의 형태로 지금 흘러가고 있다가 이렇게 한번 튈 수도 있기 때문에 DPC랑 뭐 초록뱀 저번에 키스트는 DPC랑 초록뱀보다는 조금 이제 주식 자체는 조금 더 가벼워서 좋긴 한데 차트의 자리는 조금 아직은 좀 애매하네요. 요 구간까지 좀 이렇게 만들면서 올라온 상황이어가지고 19,000원 돌파하는
흐름으로 한번 보면은 굉장히 좀 괜찮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세 종목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지금 목요일, 금요일 시장 반등이 나올 때 가장 강했던 섹터가 역시나 2차 전지 관련주들이었죠. 그래서 주말 동안의 뉴스도 보시면 지금 LG가 굉장히 뭔가 SK와의 이번 뭐 분쟁에서 뭐 이긴 것도 그렇고 굉장히 좀 적극적으로 행보를 보이려고 하는, 좀 미국 배터리 공장에 역대급 베팅을 좀 뭐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고요. 한 5조 원 정도 이상 뭐 투자할 생각을 가지고 있고, SK가 가지고 있는 조지아주의 배터리 공장을 인수를 할 수도 있다라는 뭐 뉴스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공격적으로 뭔가 좀 선정을 하려고 하는 그런 뉴스들이 좀 많이 나왔고요. LG화학도 뭐 조정 그렇게 많이 받지도 않았죠, 사실상. 그래서 이 100만 원을 넘기면서 또 한번 시세를 한번 낼 수 있을지 한번 지켜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저번 주에는 좀 이제 많이 조정을 받았었던 히토류 관련주들 관련해서 이제 조금 뉴스가 좀 나왔습니다. 그동안은 바이든이 굉장히 강경한 태도로 중국을 압박을 해왔고, 중국이 이제 그 가운데서 약간 좀 이제 화해 제스처를 취하는 행동도 한 두 번 정도 있었는데, 이제 주말 동안에는 히토류를 흑값에 팔지 않겠다, 사실상 이제 뭐 무기화를 선언하는 것이다. 그래서 중국도 이제 좀 이렇게 강경하게 나오는 태도를 취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관련주들 보시면 한번 파동 내고 조금 떨어지는 구간인데, 이제 이토류 관련주들이 조금 아쉬운 거는 뭐 이때 트럼프 때 시세를 냈을 때랑 지금이랑 뭐 이제 바이든이라는 상대가 좀 바뀌었고, 어쩌면 트럼프보다 좀 더 실제적인 행동은 강경할 수도 있는 게 바이든이긴 하지만, 이제 재료로서 조금 아쉬운 점은 트럼프처럼 뭔가 퍼포먼스가 없죠, 바이든은. 그냥 조용히 그냥 실무만 딱 진행을 해버리는 스타일이라서 뭔가 막 언론에 이제 뉴스화되고 시장을 막 이렇게 자극시킬 만한 그런 게 조금 없다라는 게 아쉽긴 합니다. 그래서 뭔가 좀 이 이상의 재료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좀 더 강도 높은 재료가 나와줘야 얘네도 파동을 한번 더 만들 수 있을 텐데 아직까지는 조금 약하긴 하다. 일단 아직은 동국 RNS 정도가 약간 후발주로 새롭게 히토로 관련주로 형성이 된 다음에 얘도 보시면 이렇게 저항이었던 가격대를 넘겨놓고 훼손하지 않고 여기서 이제 일단 비비고 있어요. 숨고르기 하고 있어요. 그러다가 한번 튈지 보실 필요 있을 거고, 세노텍은 좀 아닌 것 같고요. 조금 힘들어 보이고, 다 한 번씩 쳤는데 유니온 머티리얼지만 막 그렇게 시세를 내지는 못했었고, 일단 뭐 참고 정도는 하시는데 아주 뭐 적극적으로 아직까지는 뉴스가 보기는 조금 힘들어 보인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주 오랜만에 대북 관련 뉴스가 좀 나왔어요. 미국에서 2월 중순부터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북한에 지금 접촉을 하려고 하고 있다. 이것도 이제 대북 관련주들도 너무 오랫동안 정말 떨어졌,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을 너무 오래 받아가지고요. 접촉을 시도했다 정도, 요 정도 뉴스 가지고는 조금 이제 약할 것 같습니다. 실제로 김정은이랑 바이든이랑, 뭐, 그냥 이야기하는 정도도 조금 약할 것 같고, 뭔가 아무튼 다시 한번 시장의 관련주 재료에 북미 관계에 불을 붙일 수 있을 만한 뭔가 좀 나와줘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은 뭐 만나기로 했다 정도,
돼도 어느 정도 다시 한번 좀 시세를 낼 수는 있지 않을까요? 회복을 할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일단은 좀 지켜보는 정도로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저의 월요일 날 그리고 다음 주 최대 관심 종목은 삼성출판사입니다. 얘는 정말 끼가 좋고요. 메가스터디 나스닥 상장 재료로 이때부터 시장의 관심을 좀 끌기 시작해서 4개월간 어떻게 보면은 준비를 좀 하고 있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이때 막 상한가 보냈다가 풀고 다시 상한가 보냈다 또 풀고 이렇게 4개월간의 작업이었고 시세를 이 박스권을 뚫어내면서 내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이때도 보시면은 투상을 보내고 뭐 털어먹은 흔적도 없이 거래량 죽이면서 여기서 롤링을 했죠. 그래서 저도 계속 지켜보고 있다가 이제 뭐 저희 리딩반도 요때 요날이 아니구나. 요날 매수를 해가지고 매수하고 한 5분인가 지났는데 슈팅이 나와가지고 오 완전히 핵꿀 이러면서 팔고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추가 접근을 하려고 좀 보고 있었는데 캔들이 뭔가 좀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뭔가 좀 살짝 지저분하죠. 윗꼬리가 자꾸 길면서 음봉이 형성되면서 조금 지저분해서 살짝 마음에 안 든다. 그래서 저는 요렇게 요런 식으로 양봉을 하나 좀 돌리는 게 나오게 되면 접근을 해볼까 하고 있었는데 이날 좀 아쉽게 됐죠. 저도 계속 보고 있었고 진짜 최애 관심 종목이었거든요. 얘는 절대 아직 이대로 끝낼 놈이 아니다. 이렇게 오래 준비해놓고 투상 말았다가 죽여놓고 전고 좀 살짝 넘겨놓고 뭐 여기서 이렇게 털 필요가 없죠. 이거는 다시 한번 시세를 내겠다라는 뭐 의지의 어떤 패턴으로 좀 봐서 이때만 좀 한번 익절하고 공략하고 추가로 공략하지 못한 게 이제 좀 아쉬워서 보고는 있는데 어찌됐건 다시 한번 전고점 넘기는 상한가가 나와줬고 오버슈팅이 나오면서 한번 그런 흐름이 나와줘야 정상적인 흐름이지 않을까 하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월요일날 바로 막 이렇게 쏘았다가 떨어지면 조금 부담스러울 수 있는데 혹시라도 거래량 죽으면서 또 조정이 나오게 되면 이때는 한번 공략을 해봐야지 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해서 마쳐보도록 할게요. 다음 주도 성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